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종목의 참견 종목들 어제 등락률 상위 탑4를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IT주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 이것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포고핀이라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이 포고핀에 대한 매출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20%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이 포고핀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팔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고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이제 프로웨일이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자회사였는데요. 해당 지분을 74억 원 들여서 97.9% 사실상 거의 100% 인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로 인해서 포고핀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강화된다는 것은 매출 비중이 높았던 분야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 굉장히 좀 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 한 해 동안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반도체 생산량 자체라는 것들이 수요가 많으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생산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제 수요도 많아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소모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8.8%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 2022년 전체를 통틀어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548억으로 2021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6%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상반 1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고 하저의 흐름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로벨이라는 이제 연결 자회사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올 한 해 동안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하면 리노공업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리노공업 굉장히 잘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는 좀 추세가 좋지 못하네요. 리노공업은 실적이 계속해서 최근 4, 5년간 계속 성장했던 코로나 여파도 없었습니다. 계속 성장했던 분야였고요. ISC도 이러한 소켓 쪽에 생산을 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550억 원 가량을 예상해 주셨고요. 현재 이 종목은 2월 3일에 공략을 한 이후에 손절가를 조금 이탈했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제 장기 이동평균 121선이죠. 121선 겹치면서 61선이네요. 61선 지금 돌파 시도하다가 어저께 이제 조금 약간 돌파를 못했었고 오늘도 돌파 시도하다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1선을 돌파하고 난다면 위쪽으로는 열려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에서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에도 제시해드렸었는데 전고점 부근인 36,000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35,000원 선을 잘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가 42,000원이고요. 이 선에 좀 아무래도 매물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36,000원으로 잡고 현재 구간 대응 가능하다는 전략 알아봤습니다. ISC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ESG 틈새 시장 성장하는 대체육. 대체육이 ESG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메탄 때문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가축을 키울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고기 섭취를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MZ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고기 섭취량을 줄이는 그런 비건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또 동물 사육 환경이 또 잔인하다는 점 때문에 가치 소비를 하자라면서 이 대체육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체육의 맛과 식감이 점점 고기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대체육 관련주, 하지만 국내에서 이 미국장에서는 좋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이 크게 테마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축산업에는 항생제라든지 이게 사육에 필요한 독성 물질들이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이제 축산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메탄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육지라든지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온실가스들이 발생하는 것이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계 파괴의 주범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ESG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축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MZ세대만 보더라도 이제 고기를 좀 적게 먹는 비건으로서 비건이라는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육류에 대한 소비를 좀 줄여가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대체육들은 이제 기존의 생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고기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맛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류 소비량 자체가 한 2018년 기준으로 한 304만 톤 정도고 매년 한 1.3%씩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한 2050년이 되면은 한 455만 톤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방법의 도축을 통해서는 이 늘어나는 인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고기의 수요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대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체육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보시면 되거든요. 배양육과 식물성 고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콩고기라고 많이 부르죠. 식물성 고기 같은 것이 저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고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줄기 세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고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도축도 할 필요가 없고 사육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클린미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이 클린 청정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통 육류 저희가 도축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고기들이 점점 클린미트 대체육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체육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런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40년까지 대체육의 소비 비율이 한 6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육과 전통육의 비중이 전통육 대비했을 때 대체육 소비량이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이 늘어나서 2040년 정도 되면은 오히려 전통적인 도축을 통한 고기보다 이런 대체육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표적인 대표적인 기업이 비욘드 미트입니다. 그 대체육으로 만든 패티라든지 햄버거 패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대체육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없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까지 반영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미국에서는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성장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2019년에 그 트렌드로 대체육을 꼽으면서 직접 먹어보고 검토한 결과 투자까지 단행한 것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나서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실적이라든지 또 이 테마에 대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탑픽은 도원 F&B입니다.
제가 앞서서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욘드 미트와 이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체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동원 F&B에서 이제 유통하는 대체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롯데푸드나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육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시장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욘드 미트라는 이제 굵직한 회사와 함께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원 F&B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도 대체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기업들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동원 F&B, 이 비욘드 미트를 국내 유통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해주셨고요. 동원 F&B는 유통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더 반찬이라는 그 음식 반찬몰도 저 이용해 본 적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동원 F&B 최근 들어서 좀 조정받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 주는데 대체육 테마로 올라줄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하면서 또 실적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참견해 주실 건가요? 네, LNF입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2차전지 어저께 장 맞추고 나서 공시 나왔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 그 공급 이슈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판매량 자체가 많아지지 않는 것이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LNF도 같은 논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한 5,630억 정도고요. 전년 대비하면 289%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42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이 아직까지 추정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가 16% 초과하는 이제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SK온으로 들어가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LCMA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전 분기 대비 한 20%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 원자재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판가 또한 올릴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LNF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고점 부분까지 시세가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특징상 한번 상승할 경우에 정고점을 찍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시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주셨고요. 2차 전지주 이번 실적 시즌에 이렇게 또 다시 올라섭니다. 니켈 가격 상승,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테슬라의 LFP 배터리 도입, 이런 악재가 있을 때마다 사실 매수 기회였던 2차 전지주. LNF 골라주셨는데 에코프로 BM 대신에 LNF를 골라주신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수급에서 차이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지만 LNF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매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LNF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1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 LNF 확인해봤습니다.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